이제 너희들이 많이 이제 풀다가 틀린 거를 보면 11번이 이제 틀린 친구들이 있는데, 자, 11번은 일단은 우리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어떤 조사가 사용되고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뭐를 좀 알아야 되냐면 조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운 바에 따르면 조사는 세 가지로 나눠지지. 격조사가 있고, 자, 그리고 보조사가 있고, 자, 그리고 접속조사가 있어. 자, 근데 이 세 개의 개념 중에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은 뭐냐면 접속조사의 개념은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왜냐? 얘는 단어와 단어 혹은 문장과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이라는 설명이 있지. 자, 우리가 인지할 때는 어떻게 인지하면 되냐면 and 그리고 라는 개념으로 묶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구두 and 모자랑 샀어요. 물론 이제 여기선 모자 and가 바로 이어진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이 and로 이어주는 역할, 단어와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5번은 우리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다. 이제 문제는 너희들이 다 풀어봤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격조사하고 보조사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강조사항은 뭐였어? 격조사를 조금 외워주자라는 게 강조사항이었단 말이야. 격조사라는 건 뭐야? 문장 성분을 결정한다 라고 우리가 설명해 왔지. 자, 그래서 체험과 결합해서 문장에서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를 만들어 주는 건데, 우리가 외워놓은 격조사는 뭐가 있어? 주격조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가 있고, 자, 서술격 조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보호를 만들어주는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복격 조사가 있을 거지. 자, 그리고 뭐가 있어? 관형격 조사가 있고, 자, 종류가 조금 많긴 하겠지만 무슨 격 조사가 있어? 부사격 조사가 있고, 자, 그리고 부름을 나타내는 무슨 조사가 있어? 혹격 조사가 있을 거야. 그럼 주격 조사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외워갖고 있는 게 이와 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개 정도를 더 외운다면 높임에 쓰이는 깨서라는 주격 조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집단이나 단체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에서라는 주격 조사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모두 알고 있다시피, 자,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있고, 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와 가라는 복격 조사가 있고,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있고,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좀 많지. 자, 그러면 어디에서 장소를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거지. 뭐 시키는 대상일 수도 있고, 자, 방향을 나타내는 의로나 비교를 나타내는 와나 과 같은 우리 부사격 조사들이 있겠지. 혹격은 이제 부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야가 뭐뭐야 철수야와 같이, 자, 요게 바로 대표적인 혹격 조사가 될 거야. 자, 근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뭐가 특이점이 되냐면 주격 조사도 이해하고 가고 복격 조사도 이해하고 가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잖아.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뭐가 있냐면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건 뭐다? 필수 성분. 그러니까 어떤 문장 성분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건 서술어가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서술어가 자, 뭐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딱 2가지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뭐가 있어? 되다와 아니다. 이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보면, 기억해 보면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서술어는 뭐가 서술어에 해당이 돼? 아니다가 서술어에 해당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주어를 찾아야 되는, 누가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을 먼저 처리해 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주격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 문제가 생기냐면 주어, 서술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단 성립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자, 만약에 얘가 서술절이거나 아니면 얘가 뭐가 되어야 돼? 자, 보어가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주어와 주어, 서술어의 짝이 맞지 않는. 자, 근데 자, 아닌 거는 바로 그가 되는 거고, 아니다를 보충해 주는 게 인물이 되는 거니까 얘는 보어가 되는 거고, 자, 이의 정체는 주격조사가 아닌 복격조사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인이는 이제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제 활용형이 될 것이고, 자, 도는 우리가 이제 보조사에 해당하는. 자, 보조사는 뭐냐면 문장 성분을 결정하지 않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주어에도 붙을 수 있고 보어에도 붙을 수 있는 거야. 물론 보조사가 어떤 강조를 나타내거나 내지는 뭐 대조를 나타내거나 뭐 첨가를 나타내거나 여러 가지 뭐를 덧붙여주는 뜻을 덧붙여주는 조사가 보조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보면 그도 보통 인물이 아니다. 주어 자리에 도가 붙을 수가 있는 거고, 그치? 심지어 만이라는 뭐와 부사하고도 결합할 수가 있고, 언니가 동생의 간식도 만들 수 있다와 같이 목적어 자리에도 쓸 수가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는 자, 내가 이 조사를 여기에도 붙여볼 수 있고 저기에도 붙여볼 수 있는데 문장 성분의 자격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뭐다? 어떤 특정한 뜻을 덧붙여주는 보조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풀다 보면 다양한 용례를 우리가 보게 되겠지? 그러면 지식이 더 늘어날 거고. 자, 보조사 같은 경우에 이제 특이점은 우리 격조사는 보통 체언에만 결합을 하게 되지만 보조사는 어디에도 붙을 수 있고 어미에도 붙을 수 있고 심지어 부사에도 부사어나 부사에도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 보조사의 특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12번 같은 경우를 보면 1번에 깨끗하지가 않다, 미덥지가 않다. 이 가는 강조를 위해서 붙어 있는 조사가 될 것이고, 자, 5번을 보면 부산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지, 에서가 부사격 조사가 될 것이고, 자, 우리 학교에서, 얘는 우승을 차지한 게 학교니까 얘는 주어의 역할을 해주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단체에 붙는, 자, 주격 조사가 되겠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기가 같이 헷갈리는,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조금 특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4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우리 14번도 이제 틀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높임법 문제잖아. 그럼 우리가 먼저 뭐를 찾아보기로 했어? 높임의 대상을 찾아보기로 했지. 물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어떤 특정한 지식에 따르면, 자, 주체 높임은 결국은 뭐를 높이는 거니? 주어를 높이는 거지. 객체 높임은 뭐야? 대상을 높이는 건데 우리가 뭐를 외워두냐면 목적어나 자, 부사어를 높이는 거야. 자, 그리고 상대 높임은 우리 누구를 높이는 거야? 청자를 높이는 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주어가 뭐야? 아버지지.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야? 할머니지. 자, 그럼 얘가 뭐가 될 거야? 주체가 될 거고, 얘가 바로 뭐가 될 거야? 객체가 될 거지. 자, 그리고 부르는 대상 영희야. 호격조사지. 자, 그러니까 영희가 바로 뭐가 될 거야? 상대가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에 높임이 실현된 방법은, 자, 여기 깨서라는 뭐 주격 조사를 사용해서 아버지를 높이고 있고, 우리가 꼭 봐줘야 되는 자리 바로 뭐야? 나가시 어서가 되겠지. 자, 시라는 뭐가 사용됐다?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사용됐다. 따라서 주체 높임이 실현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높여야 될 대상의 객체 할머니를 모시고 라고 했으니까 이 모시다라는 단어는 객체를 높이기 위한 뭐다라고 생각을 해줘? 특수 어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실현되어 있는 거고,
자, 상대방은 높임이 실현되지 않지? 자, 낮춤에 해당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주체 높임이 실현되고 객체 높임이 실현되고, 자, 그리고 상대는 높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물론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도 있어.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찾으려면, 자, 어쨌든 사람이잖아. 영이 봐주고, 자, 아버지 봐주고, 할머니 봐줘. 자, 아버지 높여줬는지 봐주면, 아버지 나가셨으니까 높여줬지? 주체 높임이 실현됐네. 그치? 자, 그 다음에 할머니, 봐줬지? 목적어 를 붙어있네. 자, 그럼 얘는 대상이 되겠지? 행위 대상. 자, 그리고 나서 모시고 나가셨으니까, 모셨으니까 어쨌든 객체 높임이 실현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영희는 안 높여줬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찾아봐도 상관은 없겠다. 자, 그리고 나서 15번을 가보면, 자, 15번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중세국어 파트지. 자, 보면 보기에 중세국어 자료에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중세하고 현대국어 풀이를 같이 이제 비교해 가면서 접근을 해 줘야 되겠지. 자, 이 문제만 풀고 말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중세국어 파트가 이제 다음 시험범에 이제 들어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다른 부분 조금 더 봐줄 수 있는 거 봐주면 더 좋겠지. 자, 용비어천가 보면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닌 물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불이 깊은을 우리가 같이 먼저 살펴보자고. 자, 그러면 깊음과 깊음이 대응하게 될 것이고, 자, 불이와 우리 뭐가 대응해? 뿌리가 대응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주 수업했었지. 주격조사가 어떻게 되느냐?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자, 자음이 앞에 올 때 어떤 개와 이가 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이외의 뭐가 존재할 때, 모음이 올 때는 뭐가 올 거야? 이가 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계열의 모음이 온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주격조사를 쓰지 않는다. 따라서, 자, 불휘 플러스 제로 주격이 쓰인 사례가 될 것이고, 자, 깊은에서 깊이라는 우리가 뭐를 끄집어내죠? 용언의 어간을 끄집어내주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깊을 끊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깊은을 우리 뭐로 표기한 거야? 깊은으로 표기했으니까 이어적기가 사용됐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거는 뭐냐면 남간이 될 거야. 남간은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하면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 남 플러스 안으로 분석할 건데,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원래 얘의 단어는 나모라는 단어가 되는 거야. 자, 단독형으로 쓸 때 이제 우리가 나모라고 쓰면 되는데, 자, 얘가 체언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변화할 거라는 얘기야? 형태가 변화할 거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자, 얘가 이제 특정 모음들과 만나게 되면 마지막에 붙어 있는 뭐가 탈락해? 모음이 탈락하는 거야. 자, 그럼 모음이 탈락하면 뭐가 남겠니? 남이 남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덧붙는 현상이 생기냐면 기억이 덧붙는 현상이 생긴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자, 조사 안이 붙고 나서 이어적기 한 표기가 바로 남간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억 고경어 이렇게 부르는데, 자, 요렇게 형태가 변화하는 체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자, 바람에 아닌 밀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뜻은 이제 뭐 뒤에 나와 있어? 밑에 나와 있는 거고, 바람 플러스, 자, 얘도 형태수 분석하게 되면 뭐가 돼? 바람 플러스 애가 되겠지. 자, 요렇게 형태에서 분석해내고, 자, 얘의 우리 의미가 뭐냐? 얘라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지. 자, 어떤 원인을 나타내는 뭐가 될 것이다? 부사격 조사가 될 것이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자, 이 각각의 조사의 의미를 현대 국어를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으면 중세국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다. 물론 이제
학교 수업에서 너희가 뭐 주격 조사나 중세국어 배우면서 자, 때로는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기억 고경어의 개념을 배우기도 할 것이고, 뭐, 물론 이어졌기, 끊어졌기는 이제 당연히 배우겠지만,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암기할 부분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것이고, 내신은 일단 중요 포인트가 있고, 그 단어에 맞춰서 우리가 강조점을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모의고사 단위에서 이제 너희가 만나게 될 때는 현대어를 통해서 형태소 분석만 잘 해줘도 쉽게 우리 뭐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뭐 이어졌기니 끊어졌기니 뭐 이런 개념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지 뭐 내지는 어두장군이니 모음조하니 하는 개념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물론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자, 깊은은 1번 선지 보자. 깊은과 견주어 보니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면 알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이제 뭐가 사용됐다는 거야? 이어적기 표기가 사용됐다라는 얘기지. 자, 근데 뮤이쉬에는 그냥 단어의 뜻이지. 근데 우리가 요 단어를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쓰이지 않는 단어다라는 거 오케이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첫소리랄이라고 돼 있는데, 자, 현대 국어의 목적격 조사의 우리 대표는 을과 늘이잖아. 자, 근데 중세 국어에는 뭐도 있었다는 거야? 얘도 있었지만 얘를 포함해서 뭐가 있었다는 거야? 자, 아르나 랄 같은 자, 아레아가 사용된 자, 목적격 조사가 있었다는 거야. 물론 이제 앞에 자음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형태라고 하잖아. 을늘은 같은 의미를 갖는 형태가 다른 이 형태긴 한데, 자, 자음이 오게 되면 을이 쓰이는 거고 모음이 오게 되면 늘이 쓰이는 거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음운 환경에 영향을 받겠지만 또 하나의 음운 환경에 영향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바로 중세 국어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양성 모음이 왔을 때는 아래야도 양성 모음이지. 자, 목적격 조사 얘가 쓰여야 되는 거고,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양성 모음이 왔을 때겠지. 자, 그 다음에 은은 이제 중세 국어에서 음성 모음이었어. 자, 그러니까 자, 앞에 음성 모음이 왔을 때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성 모음이 쓰인 을이나 늘이 쓰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런 거는 이제 구별하는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도 흔히 출제가 되고 있고, 뭐 모음 조화는 자, 100% 우리 내신에서도 출제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여기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돼. 얘는 그냥 자, 현대 국어와 단어 형태가 달랐다. 그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쓸디며에서 우리 어두장군이 사용됐다라는 것 정도 그냥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예전의 비읍은 앞에서 첫 소리 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본 적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권해를 보면 몸과 얼굴과 머리털과 살은으로 우리가 뭐가 되어 있어? 그 풀이가 되어 있지? 자, 그럼 이 임여의 정체는 바로 뭐가 될 것이다? 아까 11번에 배웠던 자, 바로 접속 조사가 될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구별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얼굴이 예전에 형체의 뜻을 가졌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전체 형체에서 우리 뭐 얼굴의 한 부분,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 이 부분만을 나타내는 걸로 의미가 바뀌어 있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우리 뭐가 된 사례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의미가 축소된 사례에 해당이 될 것이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지금 이제 3문제 정도를 풀어줬는데, 자, 너희들이 이제 많이 틀린 문제는 이제 아마도 11번인 것 같고,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 그닥 틀리지는 않았어. 물론 틀린 친구들도 있고, 뭐, 안 틀린 친구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에 조금 함정의 요소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구별하기는 그닥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문법적 파트들을 이렇게 점검해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